시장 식당에서 일해온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식당 주인이 700만 원을 모두 1,000원짜리로 주면서 가져가라고 한 사건.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그 시장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오늘 특히 유명무실하지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퇴직금 조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관련되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4년 5월부터 충남 보령 대천항의 한 횟집 판매원으로 일한 65살 여성인데요. 업주가 올해 1월에 이제 그만 일했으면 해서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 4년간 일한 퇴직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1월 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수산에 입사를 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한테 피해 주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던 그 식당 사장이 4년 넘게 일한 걸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고 일단 300만 원을 언니 입금해 그거 줬답니다. 다 따지지 마요. 여기 수산시장 그렇게 따지는 사람 없어요. 언니 300만 원 줬으면 됐지 뭐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따져갖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 씨는 진정을 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4년간 일한 퇴직금은 1,000만 원으로 계산된다면서 업주가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할 것을 공고했는데 그래서 3월 중순쯤에 그 사장님이 식당 사장님이 나머지 퇴직금 찾아가라고 연락이 하고 왔답니다. 있는 가게 와가 그 옆에 와가지고 빨리 와서 퇴직금 세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은행에 해서 통장에 넣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대요. 세어가래요. 일하던 가게를 가봤더니 1,000원짜리 수천 장이 펼쳐져 있었고요. 1,000원짜리 돈을 초장 박스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돈 띠를 다 떼버렸더라고. 그러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렇죠. 다 띄고 흐트러 놨으니까 이렇게 지어서 물 찍어가면서 셌어요.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하나 2시간 반을 셌어요. 세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세서 이렇게 놓고. 이 영상은 지난 주말에 저희 디지털 뉴스 팀에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유튜브에서만 100만입니다. 아유, 그럴 법합니다. 직접 세서 가져가라. 네. 네, 이게 이 지금 700만 원. 그럼 이제 우리가 퇴직금 4년이란 게 한 1,0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300만 원은 먼저 입금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1,000만 원 줘야 된다. 700만 원 더 줘라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저걸 현금으로 준다. 저는 업주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이걸 입금하라고 했더니 입금하면 수수료가 든다. 그 수수료가 뭐 1,000원, 2,000원 들까요? 그런데 그거를 안 주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지금 저 현금을 찾아다가 초장 박스에 넣고 띠지를 다 떼버렸다고 하죠. 흐트러 놨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횟집 주인분의. 저건 누가 봐도 결국은 감정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한 갑질 아니겠느냐. 네. 1,000원짜리 7,000장을 샌다. 지금 2시간 반 걸리셨다 그러는데 저는 한 4-5시간 걸릴 것 같으네요. 네. 흔히 우리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직 일자리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한 달치가 적립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경우에는 저런 일용직이라고 할까요? 저 아주머니는 노동부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뭐 아르바이트, 정규직 다 상관없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일단 1년 이상 일을 해야 되고요. 네. 일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4주 평균 일주일간 15시간 고정적으로 저희가 일을 지금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일용직이라고 이렇게 네. 그래픽을 만들어놨는데 상관없이 다 원칙은 이렇군요. 네네. 이 조건을 충족되면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네.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아예 우리 법에선 형사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지급해도 처벌될 정도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름인가? 보시면 15일 되고요.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 14일 이내 지급을 네. 해야 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보통은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급여 곱하기 근무한 해를 이제 나눠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이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정확한 공식은 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도 전국 각지에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평균 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지 뭐 이런 것까지 따져서요. 우리 사회의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일해야 되고요. 네, 1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일단 조건이 안 되고요.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큰 기준은 이렇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정희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사실 그동안엔 퇴직금 탈 걸 엄두도 못 낸 예컨대
뭐 대학 선배네 학원에서 한 2, 3년 열심히 학원 강의를 강사를 해서 했다? 돈 벌었던 네.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네. 형 나 생각해보니까 퇴직금 안 줬어요. 그래 그래 하고 보면 이게 몇백만 원이거든요. 2, 3년 일했으면 그렇죠. 1년치 중에 12분의 1 걸 적립을 해놔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남성욱 기자 말로는 이 식당 사장은 23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20만 원씩 매달 더 줬대요. 그래서 250. 그것이 퇴직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 법은 절대 이렇게 분할로 주는 건 네, 인정 안 하고 네. 적립해놔야 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이 이 사장님들 이분이 다른 식당으로 옮겨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일을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퇴직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퇴직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집 상인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런 사람 쓰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상인회 쪽에서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이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억지로 밀어붙이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나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손 씨를 해고하지 않자 급기야 횟감을 요리해주는 식당들까지 손 씨가 새로 일하는 가게에 횟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머리 아프게 만드네. 땅들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걸 받지 말라. 그러게 또 다 결정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나오네. 그러면 답이 나온 거야. 장사를 못 하는 거야. 이 물건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답이 나온 거란 말은 네. 결국 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새로 들어간 식당에서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절차를 보시면요, 이 원래 일하던 4년 일한 식당 주인분이 자 이제 그만 나오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해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300 줬다가 결국 1,000원 다 주셨지만 문제가 좀 있었고 마찰이 있었던 거죠. 그 다른 수산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저 아주머니께서. 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일하는 수산을 그냥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상인들을 담합시킨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업주가. 그 바람에 내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횟집 가보면 알지만 그 이제 직접 파는 곳, 자리를 펴주는 곳, 저 회를 다듬어 주시는 곳 이렇게 다양한 협업이 돼 있는데 다른 데서 이 가게의 물건은 손질해주지 않으니까 저 아주머니는 그 시장 생리를 알고 계신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빠지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이 가게가 피해를 보겠구나. 네. 결국은 그만두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혹시나 저렇게 서로 암묵적으로 담합해서 저 사람 고용하지 마세요라고 압력 넣은 거 혹시 법적으로는요? 아니, 우리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아, 있는 그래요? 근거 규정이 있고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취업방해죄라고 취업방해. 얘기를 해서 네.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명부를 만들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요 지금 그 말씀한 그 상인의 그 상인분께서는 나는 취업방해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내 피해 사실을 호소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네. 해서 지금 법적 처벌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서요? 검찰의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부분, 네. 그것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되고 있는 것인데 이 취업 방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런 결의를 했는지 방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어 보이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이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취업을 방해하려고 어디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 사람 쓰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범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안 주던 퇴직금을 이제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약속된 퇴직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 같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인지가 헷갈리는 영역에서도 지금 퇴직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양한 어떤 직종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지휘 감독을 받는데 좀 자유스러운 직종들, 네. 특히 식당이나 기존의 간행들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던 간행들, 과거에 그거를 정립하지 않았던 곳은 법은 당연히 주라고 되어 있지만 네.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일만 알고 일을 모르신 거예요. 요즘에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는 소비자들도 시장 질서에 참여하는 시대가 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KBS가 보도하고 네. 이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럼 횟집들은 어딘가 여기에 대중이 관심을 가지면서 네. 지금 보령 대천항 이 횟집 대천항의 불매운동 수산시장 안에 수산시장 있는 안에 횟집들. 횟집촌이죠.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이야기가 쫙 퍼져나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저런 곳엔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갑질하는 네. 곳은 안 되지 않는가? 사실은 가서 저기서 소비하는 손님들도 그 어딘가에서의 노동자들이 다수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불매운동으로 지금 이어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상생을 생각하고 이제 시장 생태계를 생각하면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저 이 여성 종업원의 이 어떤 안타까운 갑질 피해에 공감하는 대중들이 많다는 걸 네. 상인들도 좀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퇴직금 1,000원짜리로 준 그 식당 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인의 회원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다녔으니 앞으로 이 양반들을 쓰시려면 조심해서 쓰세요.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과거엔 저랬거든요. 맞아요. 네. 예전엔 저랬죠.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정정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사장님께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 그러니까 4년 일한 분이 4년치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내준 게 억울하다 말씀이시잖아요. 당했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좀 이 지출이 커질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주인의 이유는 네.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 노동자에 대한 권리고요. 이 근로기준법 36조 2항입니다. 14일 이내에 남은 자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게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나 네. 사문화돼 있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네. 법규라는 걸 지금 인식하셔야 들어온 될 것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해서 오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앞서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받기 힘들 거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사개특위 위원입니다. 민주평화당에.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아마 정의당도 아마 찬성표를 던질 거니까 여야 사당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아마 언제든 특위를 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을 막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 그 횟집 직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됩니까? 네. 놀고 있어요. 일을 못하고 지금. 시장 상인을 모아놓고 저 여자는 받아주지 말라고 얘기를 회의를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돈을 갖고 와서 너무 폭폭해서 그날 밤에 와가지고 밤에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모든 근로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사안은 좀 다르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노동절 내일 모레면 노동절인데 그렇죠. 네, 몇 개 중에 2개 사례를 연거푸 볼까요? 네. 제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팀장이 PPT 넘기는 거 실수하지 마라.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네. 너 실수 한 번 했더라. 새끼 손가락 하나 자르자. 이런 농담 예전에 이거 농담처럼 했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또 볼까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폭언이 가장 심했던 어떤 날에는 샤프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그만두는지 네가 그만두는지 내가 그만두는지 한번 해볼래. 자, 많은 갑질 중에 저 뒤에 저런 갑질은 뭐 누구나 용인할 수가 없고 네. 많은 상사들이 아직도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부하 직원에게 후배에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 네, 후배가 네. 그렇게 상처받더라. 그런 그러니까 공통점이 지금 있어요. 과도기죠. 네. 왜냐하면 내가 신입 시절에는 내가 팀원일 때는 나의 상관으로부터 저거보다 훨씬 더한 일들을 가혹한 갑질을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네. 부하들한테 훨씬 더 완화되고 약화된 이런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저런 식의 통제를 과거에는 병영식 통제라고 불렀습니다. 군대에서 고참이 이 쫄병을 이렇게 정말 옥죄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 인권이 훨씬 더 신장된 그렇습니다. 시대고요. 네. 파트너십, 동료로 대해야 합니다. 네. 하나만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우리는 갑질 금지법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때 본회의 통과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시행이 네,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네. 7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규정이 들어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네. 처벌 규정까지 마련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폭행,
폭언, 강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들어있겠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대치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박범계, 장제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